자, 7강 이론편 이제 두 번째로 들어오셨죠. 이론편 두 번째는 핵심이 절대우위, 비교우위, 무역은 비교우위에서 결정된다. 요거를 이제 깨달으시는 겁니다. 생산 가능곡성과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기회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연결이 됩니다. 자, 이제 바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얘기는 필요 없고요.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무역을 해야 되잖아요. 교환. 이거는 개인 간 교환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처음에 이론이 뭐였냐면 원리가 절대 우위론이었어요. absolute advantage인데, 이건 이제 경제학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먼저 얘기한 거죠. 아담 스미스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 교환을 합니까? 수출하고 수입, 이제 무역에서 또는 개인 간 거래에서 뭘 팔고 뭘 사와야 돼요? 이런 거 얘기할 때 절대 우위 원리대로 움직여라. 그러면 절대 우위의 이제 개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생산을 하려면 생산 요소가 있어야 되죠. 우리가 3요소 얘기했지만 토지, 자본, 노동,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지만 5요소도 얘기합니다. 더 해도 돼요. 경영 또는 이제 기술,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집어넣어야지만 생산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어서 생산을 할 건데, 음식 재료를 집어넣어서 음식을 만들 건데, 음식 재료를 덜 집어넣어야지만 음식의 가격이 쌀 거 아니에요. 그게 경쟁력이 있고 그게 내 능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의 개념이 뭐예요 할 때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산 요소. 이 단어 있어야 되죠? 그 두 번째가 투입량, 투입. 어떻게 할 때 우위에 있는 거예요? 적을 때, 더 적은.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 이 재화를 만들 때 생산 요소를 더 적게 집어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확보죠. 그러면 나는 그 재화의 절대 우위에 있다.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나올 때 제일 헷갈리는 게 절대우위 개념과 비교우위 개념을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지 헷갈려하죠. 일단 절대우위란 말 나올 때는 무조건 나와야 될 말. 생산 요소, 투입량, 적을 때, 적다. 자,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자동차하고 비행기만 만든다고 가정해보죠. 두 나라 다 생산 요소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절대우위를 한다는 건 사실은 국가 간 비교 한 번만 한다.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국가 간 또는 개인 간 생산 요소 투입량이에요. 이것만 비교하는 거야. 자동차 한번 비교해봐. 우리는 두 단위니까 두 명이 들어가. 하나 만들 때. 얘는 세 명이 들어가. 더 적은 게 위에 있죠. 우리는 자동차에 우위가 있는 거야. 미국은 비행기 만들 때 하나인데 우리는 네 단위가 들어가잖아요. 더 적은 거 생산 요소. 그러니까 미국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자동차의 절대 우위에 있고 미국은 비행기의 절대 우위가 있는 거야. 왜? 거기가 생산 요소 투입량이 더 적으니까. 이게 절대 우위를 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국가 간 비교만 하면 돼. 그러면 절대 우위에 있는 걸 수출하세요. 아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담 스미스가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진짜 재수 없는 놈이 있죠. 어떤 놈이야? 자, 이 자식은 이래. 공부도 잘해요. 운동도 잘해. 외모도 장난 아니게 잘생겼어. 키도 커. 음악도 잘해. 미술도 잘해. 다 잘해. 연애도 잘해. 이런 거 이제 팔방미인이라 그러잖아요. 한 놈이 다 잘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더럽게 재수없죠. 감히 저라고 얘기하기는 좀 껄쩍지근하지만 어쨌든 저는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고 외모도 출중하고 키는 그렇게 해요. 작지는 않아 어쨌든. 이거 재수없죠. 벌써 들으면 재수없잖아. 이런 재수없는 애하고 무역하고 싶어? 거래하고 싶겠어? 거래하고 싶지 않지. 왜? 재수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즉, 한 나라가 다 잘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위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거래가 안 돼. 왜? 만약에 미국을 요 세 단위를 한 단위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자동차도 미국이 생산 요소 투입량이 더 적어. 그럼 미국이 자동차도 우위에 절대 우위, 비행기도 절대. 그럼 미국은 팔아만 먹어야 되고 한국은 수입만 해야 돼. 그러면 무역이 안 되지. 왜? 팔고 사서 판 돈으로 사오는 건데 한국 입장에서는 팔지 못했으니까 사올 돈이 없는 거야. 그럼 미국은 수출할 수 없지. 한국은 수입할 수 없고 무역 끝!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우위로 한계가 부딪힌 거야. 그러니까 무역을 하려면 절대 우위에 입각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이런 문제 때문에 그걸 이제 볼 거야. 그럼 답은 이미 나왔지. 무역의 출발은 비교. 그럼 비교의 개념이 뭡니까?
이거는 이제 데이빗 리카르도인데, 리카르도. 아담 스미스하고 데이빗 리카르도가 이제 얘기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쟤보다 더 낮은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이라는 말은 항상 상대적인 거죠. 어쨌든 더 낮은 기회비용. 기회비용 얘기 나오면 무슨 얘기다? 비교이다. 생산요소 투입량이 적어요. 절대우위. 기회비용이 어쩌고 저쩌고요. 비교위예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기회비용은 여러분 포기비용인데 여기서 희생. 하나 만들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놈. 다른 말로 하면 포기하는 거. 이걸 의미하잖아요. 자, 이제 결론을 냈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비교위에 있다. 이게 뭔 얘기냐? 기회비용이 낮다. 이걸 이제 여러분 이제 이 기회비용을 쓴다라는 의미에서 여기 X제, Y제 두 제화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이 있었잖아요.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기회비용을 나타냅니다. X제 이만큼 만들 때 Y제를 이만큼을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요 수평분의 수직이. 그러니까 생산 가능 곡선이 이미 모든 나라, 모든 개인은 가진 자원이 유한하다. 그래서 우하향하죠. 한 재화를 생산하려면 다른 재화의 생산량은 포기해야 된다. 그것이 기회비용이죠. 그러니까 두 재화를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나라마다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기회비용은 여러분 우리가 개념 문제에서 풀 때 뭐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인데 똑같이 두 사람이 영화를 보러 가도 기회비용의 크기는 다르다. 한 사람은 한 시간에 8만 원을 포기한 거고 한 사람은 한 시간에 100만 원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시간당 임금이 사람마다 다르듯이. 그래서 국가나 개인마다 기회비용은 어떻다? 다르다. 그러므로 국가나 개인은 비교위가 서로 다르다. 자,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데요. 비교위,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기회비용은 뭐를 결정해요? 비교우위를 결정하고 이 비교우위는 무역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역을 한다라는 건 여러분 두 가지잖아요. 하나가 수출이잖아요. 하나가 수입이잖아요. 수출, 수입을 합해서 무역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수출해야 돼요? 기회비용이 낮은 것. 그러면 비교우위에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수출하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낮다라는 말은 비교우위가 있다. 이 동그라미가 있다. 기회비용이 높으면 기회비용이 없다. 즉 비교 여류에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수입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비교 위에 있다. 기회비용이 낮다는 얘기죠. 내가 쟤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생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비교 위에 있다. 너무 단순한 얘기잖아요. 내가 쟤보다 비용이 낮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쟤보다 비교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전문화, 특화 똑같은 말인데 앞에 이런 말이 붙어요. 완전. 여러분 우리가 올인한다, 몰빵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몰빵. 이게 완전의 의미예요. 내가 A제하고 B제를 만들 수 있는데 자, 내가 만약에 A제의 기회비용이 낮아. A제와의 비교위가 있어. 그러면 내가 가진 모든 생산 요소를 A제 만드는데 몰빵하세요. 올인하세요. 그 말이 완전이야. 그거에만 전문화는 전문성, 특화, 스페셜라이제이션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전문화나 특화나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르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만드세요가 완전 전문화예요. 그것만 그거의 비중을 높이세요 이러면 전문화까지만 쓸 수 있는데 부분 전문화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완전 전문화는 얘기는 그것만 올인해서 만드세요. 그래서 서로 교환을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다. 그래서 결론. 무역은 절대우위가 아닙니다. 비교위. 비교위는 뭐가 결정해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비교위를 결정하고 비교위가 무역 교환을 결정한다. 이건 하나의 공식이야. 무역이론에서. 우리가 거시경제 이제 후반부에 가면 현대무역이론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때 출발이 비교위부터 출발하겠죠. 데이빗 리카르도의 그리고 이제 그 좀 더 다른 이론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왜 나왔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배우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모든 재화 생산에서 절대우위가 그러니까 한 놈이 다 잘 만든다 이거야. 절대우위가 있더라도 비교위 이러면 절대위 원리에서는 무역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설령 이렇더라도 만약에 비교위로 따지면 완전 전문화에서 교육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국이 전부 다 이득을 본다. 윈윈. 시장에서 소비자 행위와 생산자 행위가 생긴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교환을 하면 윈윈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제 비교율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2번 한다 그랬는데 이런 거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거고요. 이제 방법론을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근데 무역에서 이 경우를 제가 어떤 경우를 상정해 놨냐면요. 한 놈이 다 잘 만들어. 그러니까 절대 우위에 있어. 모든 나라가. 그러면 원래 무역이 안 되잖아요. 그렇더라도 비교우위 관점에서 무역을 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먼저 절대 우위 봐볼게요. 그러면 국가를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을 고정해야죠. 자동차를 고정시켜 놓으면 한국은 셋, 미국은 둘. 미국 윈이잖아요. 미국이 절대 우위. 자, 비행기 고정시켜 놓고 한국은 넷, 미국은 하나. 미국이 절대 우위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위 관점에서는 미국이 자동차도 수출해야 되고 비행기도 수출해야 돼. 생산 요소 투입량이 둘 다 작잖아요. 무역이 안 되죠. 자, 그래서 데이빗 리카르도가 야, 멍청하게 절대 우위라니 그렇지 비교 우위로 해봐. 자, 그러면 도대체 비교 우위로 어떻게 계산하냐? 복잡하듯 하는데 너무 단순한 거야. 이걸 놀랍게도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이해를 하려면요. 분수를 알아야 돼. 분수. 무슨 소리냐? 여러분 수학에 분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수는 이렇게 표현되죠? 분모분의 분자. 이렇게 되지. 이거 다 알아. 그쵸? 여러분 이게 어미 못자고 아들 자자야. 그러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앞세우지 자기를 앞에다 내세우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분수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어떤 가치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냐면 분모의 크기가 아니라 분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치가 2분의 3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전체가 2일 때 요 A의 가치가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보다 훨씬 높은 가치입니다. 자, 분사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분의 4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전체 분모니까 엄마가 2의 가치가 있다면요. 자식은 4의 가치가 있어요. 얘를 표현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얘를. 근데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자 봐보세요. 사과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머릿속에 이렇게 사과는 5,000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편의상 가격을 붙인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는 다른 것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상대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상대 가치. 자, 무슨 얘기죠? 사과는요, 배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예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죠. 제가 강의를 잘합니까? 제 강의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물으면 저만 놓고는 말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강의할 때 늘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안타깝다. 이 똑같은 강의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으면 내가 얼마나 강의를 잘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과 비교를 못해서 내가 안 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야.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지. 어쨌든 가치를 얘기한다는 건 다른 것과 비교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사과의 가치는 배하고 비교할 때 배 하나에 대해서 사과는 6개의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상대 가치는 그런 겁니다. 자, 각설하고 분수가 그걸 나타낸다. 분자의 크기를 나타낸다.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밑에 있는 거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자, 지금부터 우리는 절대 우위를 따질 필요는 없죠. 절대 우위는 가볍게 이제 하는 방법만 알고 비교 우위 어떻게 따질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무역 전, 무역 이전 상대 가격, 상대 가치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동차를 그 나라에서 상대 가격, 그러면 자동차의 가치를 알려면 비행기랑 비교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 가격이랑.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무역 이전에 한국의 자동차의 상대 가격을 알고 싶은 거예요. 가치. 그러면 뭐와 비교해야 돼요? 비행기.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자동차죠. 그러면 분자에다 놔야 되는 거야. 3.
자, 뭐와 비교해야 돼요? 상대는 비교하라는 얘기니까 비행기 4. 그럼 얼마가 됩니까? 0.75가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무역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0.75의 가치가 있었어요. 자, 그럼 비행기의 가치 가볼게요. 비행기의 가치는 반대로 3분의 4겠죠? 그럼 얼마? 1.3입니다. 1.3. 그렇죠? 1.333인데, 대략 1.3. 자,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의 상대 가치는 비행기랑 비교해 봐야 되니까 1분의 2. 그럼 2가 나오죠. 2. 자, 이제 비행기의 가치는 자동차랑 비교해야 되니까 자동차를 분모해 놓고 내가 알고 싶은 비행기를 1이라고 놔요. 그럼 0.5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알았죠? 상대 가격은 어떻게 각 나라에서 되는지. 이때 이제 자동차에만 고정시켜 놓고 한국은 0.75고 미국은 2인 거야. 어느 나라가 더 싸요? 한국이 더 싸네. 그쵸? 한국 당첨. 자, 비행기만 고정시켜 놓고 두 나라의 가격을 비교해 봅니다. 1.3, 0.5. 어디가 더 싸요? 미국이 더 싸. 당첨. 비행기 당첨. 이게 비교우예요. 이게 비교우. 그러니까 먼저 각 나라의 무역 이전에 자동차 비행기의 상대 가격을 결정할 것. 그럴 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걸 분자에다 놔야 돼요. 자동차를 구하고 싶으면 3이라고 분자해 놓고 비행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행기면 반대예요. 4를 분자에다 놓고 3을 분모. 각각 다 계산합니다. 그런 식으로. 미국도 그렇게 놓고. 자, 자동차의 각각의 상대 가격을 비교해 보는 거야. 더 싼 놈 당첨. 더 싼 놈 당첨. 이게 비교 우위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교역하면 된다는 거야. 미국은 비행기를 수출하고 한국은 자동차를 수출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교역 조건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수출하잖아요. 수출하고 다른 나라에서 뭐 해와요? 수입해 오잖아. 수출해서 100만 원 벌었어요. 자, 수입해 오는 거는 그럼 100만 원어치 다시는 수입해 올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를 판다고 하자. 딱 한 개를. 그럴 때 수출해서 한 개를 판 게 100원이야. 자,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수입을 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입품의 한 개의 구매 가격은 얼마냐? 만약에 이게 50원이라 그러면 두 개를 수입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조건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가 이거 팔아서 몇 개 사올 수 있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재화의 교환 비율이다. 자, 이걸 구체적으로 하면 요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수는 분자를 말하고 싶은 거다. 이거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수입 상품의 가격분의 수출 상품의 가격이에요. 수출. 내가 파는 게 알고 싶은 거야. 내가 이거 팔아서 이런 얘기예요. 몇 개 사올 수 있냐. 자, 그러면 수출 상품의 가격이 분자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통은 지수로 만들지만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2라고 얘기를 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출 상품의 가격이 2원이고 수입 상품의 가격이 1원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건 이런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 팔아서 2원 번다. 그런데 내가 사올 거는 1원밖에 안 해. 그럼 나 두 개 사올 수 있다? 이게 교육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교육 조건은 좋아지는 거예요. 수입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교육 조건은 안 좋아지는 거죠. 많이 못 사오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품이 주력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교육 조건 안 좋아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게 석유예요. 대부분 100% 수입하잖아요. 석유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 조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회비용이 수출과 수입을 또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자, 요점이 이거죠. 기회비용이 뭐를 결정해요? 비교우위를 결정하죠. 이 비교우위가 무역을 결정하죠. 즉 수출과 수입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 조건 결정의 기회비용도 당연히 영향을 주는 겁니다.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그렇죠?
그래서 비교비용 작은 거를 수출하고, 왜? 비교 위에 있는 게 요거니까 큰 거는 수입해라. 그러면 수출하면 국내 생산량이요, 수입은 소비자에게를 그러면 이런 비교위를 결정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산 요소가, 이게 바로 비교위를 결정해요. 생산 요소가 제가 3요소만 얘기했지만 4요소, 5요소, 6요소 얘기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토지, 자본, 노동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토지에 들어가는 게 천연자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기후, 계절적 요인, 이거 전부 다 토지라고 봐도 아주 광의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나나를 내가 생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열대 기후에서는 기회비용이 작지, 잘 만들죠, 싸게. 그러나 냉대 지역에는 비닐하우스, 온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야 돼. 내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비용을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기름 사느라고. 기회비용이 엄청 크죠. 당연히, 그러니까 요 부분은 기후와 계절과 천연자원은 토지에 들어간다. 자, 노동의 양과 질 여기에 들어가죠. 자, 물적 자본, 이거 자본입니다. 기계라고는 이미지잖아요.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이 들어가요. 또 하나 뭐 경영도 들어가요. 이 경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경영하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이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법도 있고요. 법, 제도, 제도주의 경제, 법 경제 이런 것도 있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 기술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 생산 요소가 늘어나면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생산 기술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생산 가능 곡선은 원점에서 이렇게 멀어지는, 그죠? 자, 그러니까 비교의 결정 요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산 요소가 비교율을 결정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만 이해해 두셔도 되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생산량이 결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자,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시켜드렸고, 자, 비교의 결정 요인은, 이거 국내 총 생산량, 이걸 거시경제 GDP라는 거, 이건 생산량이에요. 생산 요소가 아니에요. 생산 기술, 물적 자본, 노동의 차이, 뭐 계절, 기후, 기술, 뭐 이런 거 전부 다 생산 요소죠. 비교율을 결정한다. 1번이 당연히 틀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국제무역, 이거 이제 자유무역인데, 한마디로 이렇게 좋은데 자유무역을 반대합니다. 이런 무역을 뭐라 그래요? 보호무역이라 그래. 왜 보호무역을 합니까? 그러니까 보호무역을 한다라는 건 정부가 개입한다는 얘기죠. 첫 번째 이유가 유치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분인데요. 이때 영국으로부터 다 수입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유무역에 의해서. 근데 알렉산더 해밀턴이 딱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야, 이렇게 모든 걸 자유무역 관점에서, 비교우위 관점에서 영국이 모든 걸 다 싸게 잘 만드니까 영국에서 다 수입해 오면, 즉 경제 논리대로 가면 나중에는 미국에서 고무신 한 짝도 만들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제 효율성에는 안 맞지만, 시장 원리에서는 안 맞지만, 먼 미래를 보고 유치 산업, 우리가 유치원이라는 얘기를 하죠. 인펀트 인더스트리, 걸음마 단계에 있는 산업, 즉 막 만들어진 애기 같은 산업은 국가가 보호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막 만들었는데 영국 대기업하고 자유무역을 하면 당연히 박살이 나죠. 이럴 때는 국가가 보호를 해서 키워야 된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커진 거죠. 이게 하나의 명분. 두 번째 명분, 안보 관점이에요. 야, 경제적 효율성이 시장 원리로 가면 정말 좋잖아. 근데 왜 두 번째가 국가 안보? 이게 대표적이게 식량이에요.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하는데 지금 아르헨티나 이런 식량 수출국에서 수입하면 정말 싸요. 우리나라는 농지가 적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안 되기 때문에 만들면 단가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수입하면 싸게 먹으면 되는데 왜 국가가 보호를 하냐. 식량 안보, 경제적 안보, 이건 국가 안보라는 건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아르헨티나에 흉년이 왔네. 그래서 자기네 먹을 것도 없대. 그러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아르헨티나 우리나라 수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굶어 죽어야 돼. 부자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량 안보 또는 경제적 안보 관점에서 이런 식량, 농업이나 이런 거는 국가가 자유무역에 놔두면 안 되고 보호를 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이거 영화 산업이 대표적인데, 고유문화 체제 유지. 우리나라 지금 K 콘텐츠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 고유 문화가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헐리우드 영화 보고 한국 고유 문화, 미국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가 쓸 자리가 없는 거야. 자유무역 원리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스크린 쿼터제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국내 영화를 틀어라. 며칠 동안. 뭐 이런 거. 고유 문화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히 문화산업에서. 자, 네 번째는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코카콜라가 좀 악덕 기업 짓을 했는데, 이 콜라를 만들면 공장에 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만들면 난리 나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환경 규제 거의 없는 데 가서 공장 폐수가 나와갖고 오염을 다 시켜놔 버렸어. 싸게 만들었어. 정말 양심 없는 놈들이었죠. 그런데 욕도 바가지로 얻어 먹었지. 자,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자, 그 저개발국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에서 미국의 코카콜라가 들어오더라도 국가가 개입해서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환경 규제 이런 걸 해줘야 된다.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온전히 자유무역에만 맡겨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환경 오염이 벌어질 수가 있다. 크게 보면 네 가지가 바로 그러한 원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보죠.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거 무조건 틀렸죠. 무역은 절대유가 아니라 비교유예요. 비교유를 결정하는 건 기회비용이에요. 비교유에 있다라는 건 더 낮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때 비교유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2번, 3번, 4번은 완벽하게 맞죠. 1번이 틀렸죠.